자, 이번 강의는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동적 평형,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면, 지난 강의 때 제가 정말 모자 쓰고, 수염도 안 깎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유튜브 방송인데, 내가 돈을 받았어, 뭘 받았어. 예. 저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그걸로 유명해지고 이런 거는 솔직히 별로, 되면 좋지. 근데 그닥 그런 거는 별 관심 없고요. 저는 이제 광고도 안 걸리게 해놨나? 아무튼 처음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좀 멋진 것 같아요. 공익을 추구한다. 예. 전화가 와.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려고 싶었고, 사실은 이거는 제 수업을 못 들었거나 혹은 듣고 싶었는데 시간표가 안 맞아서 못 들었거나 이런 식으로, 혹은 결석을 했거나 이런 거에 보강 동영상입니다. 저는 보강 동영상도 돈을 받지 않아요. 원래 회차를 차감하고 동영상을 내주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척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대신 질문하지 마라 이거야. 공부하고 와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좀 널리 많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고, 또 교재를 자꾸 어디서 파냐고 물어보는데 인기북스에서 사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다. 자막도 깔아주고 좋은데 유현일 사장님이 자막 같은 거 안 깔아줘요. 이분이. 그래서 안 깔아줍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가서, 홈페이지 가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돌아오는 돈은 없어요. 사장님이 안 주십니다. 돈을 저한테. 악덕기업 주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처음에 썰이 너무 길었네. 자, 들어가라. 배기 싫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 피시고요.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교재가 좀 필요하겠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응 조건에 따라서 반응물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 가역반응이라고 한다. 자, 연소반응, 산과 염기의 중화반응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앙금생성반응, 앙금생성반응. 또 뭐가 있어요? 금속과 산이 발생하는 기체 발생 반응. 근데 되게 기분 나쁜 게, 기체 발생은 진짜 많이 기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가역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으면 가역 반응이야. 잘 모르면 가역 반응이야. 근데 이렇게 연소, 산염기 중화, 앙금,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 기체 발생, 이거는 이 네 가지는 비가역 반응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네 가지가 나와. 그럼 나머지 모르면 다 뭐야? 가역 반응이다. 이러면 됩니다. 이런 거를 비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과 수증기의 동적 평형처럼 한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상태의 사이의 평형을 뭐라고 한다? 이걸 동적 평형, 이거를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그러죠.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동적 평형처럼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근데 이 동적 평형의 이 상태의 사이의 평형, 이건 동적 평형 중에서 뭐야? 상평형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조심하세요. 용어 정리. 이런 게 제일 어려워, 사실은. 자, 동적 평형은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동적 평형 안에는 용의 평형도 있고 상평형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의 평형은 상평형이라고 하고, 녹는 거를 얘기하면은 용의 평형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평형은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 들어있는 액체가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되는 무슨 속도? 증발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가 되는 응축 속도가 같은 상태다. 이거 속도 같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흔히 액체가 뭐랄까요? 거꾸로 할까? 기체가 액체가 되면 우리가 이걸 액화라고 해요. 액화. 선생님, 액화는 뭐고 응축은 뭐예요? 액화 속도 아닙니까? 이런 무지몽매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액화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액화는 그냥 물이 수증기가 샥 하고 지가 샥 하고 상태 변한 거야. 이게 액화야. 근데 응축은 뭐냐면 나는 안 변하고 싶은데, 나는 안 변하고 싶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물한테 부닥쳐가지고 물과 함께 물이 돼버렸네? 이런 뭐야? 이건 응축입니다. 그러니까 셀프로 지 혼자 싹 변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액화. 지나가다가 다른 거 표면에, 물 표면에 붙어서 물이 돼버리면 응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 스스로가 물론 이제 뭐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 좀만 기억해 놓으시고 뭐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 보이기에 겉보기에 용해나 석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용해 평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시죠? 동적 평형은 큰 범위고 그 하부 구조에 용해 평형과 상태 평형이 있다, 상평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OX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보다 빠르다. 너나 빨라라. 그렇죠? 왜냐면 그래프 하나 그려주시고, 이거 안 나오나? 제가 망각했네. 그 사진이 있다는 거를.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증발 속도고요, 이게 응축 속도죠. 꼭 기억하시고, 초기에는 증발이 더 빠르죠. 증발 속도는 반드시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동쪽 평형 상태에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맞고요. 액체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액체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변하는 거고, 사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전체 양은 안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하고, 왼쪽을 역반응이라고 한다. 자, 두 개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자, 이거 베스트 문제예요. 꼭 나와.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라 중요해서 별표입니다. 가역 반응인 것만 보기에서 고르세요. 염산과 NA, 이거 뭐야? 중화 반응이잖아. 중화 반응은 가역 반응이 아닙니다. 기억 다 썰고요. 그 다음에 물이 하이드로미움 이온과, 그러니까 H3O 플러스하고 OH, 이게 H3O 플러스가 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 정신 잃고 있어요, 지금. 자, 물이 하이드로늄 이온과 OH 마이너스로 되는데, 사실은 물은 두 개니까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은 안 배웠잖아,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잖아.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걸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제가 반론할게요. 중화, 그쵸? 앙금, 됐죠? 그 다음에 기체 발생, 금속과 산해 반응에서, 됐죠? 다시 한번, 중화, 앙금, 기체 발생, 요 세 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연소. 요 네 가지가 아니면, 모르면, 가역 반응. 사산화이질소 몰라? 가역 반응. 이렇게요. 식이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수용액에서 AgCl로 앙금이 되었다. 이거는 아니죠.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죠. 모르면, 그러니까 무조건 모르니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 네 가지 중에가 아니면 가역 반응 가능성이 크다. 동적 평형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비가역 반응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다. 야, 동적 평형은요, 가역 반응에서만 하는 거야. 답이 1번이고요. 자, 정반응과 역반 속도가 같다. 이런 게 이제 정의가 되겠죠? 용기 속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좀 공존한다. 이게 공존이란 말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의 농도가 일정하다. 당연히 안 바뀌니까 농도가 일정하죠. 생성물도 일정하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자, 이건 올라가는 개수가 3개. 즉 증발 속도가 응축보다 빠릅니다. 얘는 올라가는 게, 자, 증발 속도가 이것도 응축보다 빠른데 정확하게 보면 이게 좀 더 빠르겠죠? 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네. 그럼 증발과 응축이 같다가 되겠죠. 가에서 증발과 응축이 아니구나. 설탕이니까 죄송합니다. 증발과 응축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죄송해. 용해와 석출입니다. 용해와 석출. 죄송합니다.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 자, 녹아 들어가니까 이거는 용해가 석출보다 더 빠른 겁니다. 이거는 용해가 석출되는 것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물에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는 속도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용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용해가 더 빠르다. 올라가는 게 이게 용해입니다. 이게 석출이고. 자, 보세요. 가에서 용해와 석출이 가역적으로 일어난다. 일어나죠, 조금씩. 근데 용해가 더 빠를 뿐이죠. 그 다음에 나에서 설탕물의 농도는 일정하다. 나가 아니라 다에서 일정해야겠죠.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다에서 용해되는 설탕은 없다. 계속 용해되고 있어요. 계속 석출되고 있고. 왜? 우리는 무슨 평형? 그렇죠. 동적 평형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실생과 관련 있는 거 요거 보지 마시고요. 여길 봐야 돼요. 연소 반응, 뷰테인. 뷰테인이 C4죠. C4, H10. 이게 이제 부탄이라고도 하고 뷰테인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 용어는 부탄가스예요. 아줌마 저 부탄가스 하나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아주머니 뷰테인 가스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난감해합니다. 아주머니가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아주머니 C4H10 주세요라고 하면 이 자식이 장난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탄가스인데 사실은 뷰테인의 연소 반응이고요. 이건 뭐냐? 녹지 않고 남아있다. 이제 평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녹고 석출되는 게 이제 남아있어.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과포화가 아니라 이런 건 포화입니다.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고 이 상태가 되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한번 기억. 가는 비가역 반응이다. 연소 반응은 비가역 반응 맞죠. 그 다음에 나는 동적 평형의 상태이다. 나는 동적 평형 상태 맞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이제 녹지 않고 일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이 증가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딕은 나에서 비커에 A를 더 추가하면 용해된 A의 질량이 증가한다 했었는데 이미 포화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포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A를 더 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더 들어가면 과포화 아닙니까? 왜 과포화는 얘기 안 합니까? 그거 좀 아는 척 좀 하지 마. 과포화는 뭐냐면 포화시켜 놓고 온도를 확 낮춰버려야 돼요. 순식간에 아니면 천천히 하거나.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생긴 거나 압력 변화가 생겨서 조금 더 녹아들 수 있게끔 만드는 거지, 그 일반적인 상태, 온도가 같은 상태는 이미 포화가 돼버린 거야. 그럼 과포화는 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과포화 얘기하잖아. 과포화는 온도를 확 낮추거나 아니면 온도를 천천히 낮추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어중간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슉 해놓고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야. 그게 과포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온도가 안 바뀔 때는 과포화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녹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이거 가지고 과포화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과포화가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온도를 확 낮췄더니 좀 더 녹아 들어갔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과포화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폐된 용기에 막 증발하고 있죠. 이건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다. 얘는 뭐야?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요. 대충 충분한 시간이 방치한 후니까 요거는 이제 평형 같습니다. 동적 평형 상태에 접어든 것 같고, 이거는 평형이니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에서 응축 속도는 증발 속도보다 크다. 니나 커다. 그 다음에 수면의 높이는 당연히 그림으로 봐도 알겠다. 혹은 많이 증발해 버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요. 가에서 나가 될 때 증발 속도는 감소한다. 여러분들 증발 속도는요. 온도에 의해서만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거 기억하시고 응축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수은이 있잖아. 진공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었어. 이게 일기압이란 말이야. 내가 일기압이냐? 너도 일기압이다. 이거란 말이야. 근데 물이 샥 날아가겠죠? 또 툭 민다고. 밀어서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재느냐? 요 높이를 재는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바로 이렇게 와서 딱 부닥친대죠. 여기서부터 딱 재가지고 이 수은 기둥의 높이, 이게 이제 76ml가 1기압이잖아요. 요 높이를 재면서 요거를 이제 압력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압력으로. 자, 그래서 H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높아지다가 일정해졌어요. 그럼 이때 이제 동적 평형 상태에 이루어진 거죠. 자, T1에서 수면은 처음 물에 넣었을 때보다 낮아진다. 당연히 처음에 물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물의 수면은 점점 내려가겠죠.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기체는 많이 날아가겠고요. 그래서 맞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 H의 높이가 증가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니은 증발 속도는 응축 속도는 T2가, 응축 속도는 어떻게 돼? 평형까지 가다 보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T2가 T1보다 빠르다. 빙고. 자꾸 우리 그 PD가 방해하네. 그 다음에 T2에서 증발하는 물 분자수는 0이다. 아닙니다. 계속 증발하고 있어요. 계속 증발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적 평형이라는 상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0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딘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거 잘 나옵니다. 모든 책에 있는데요. 자, 이거 처음에 이제 보라색과 빨간색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섞으면 얘도 여기가 있고 얘도 여기가 막 섞여 있다 이거야. 이게 동적 평형이야. 갑니다. 뚱딴지처럼 127의 I2는 가에만 존재한다. 뚫렸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어요. 썰어요. 분자량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4라고 썼는데요. 자, i가 127, 아이오딘이 127인데 분자니까 두 개니까 127 더하기 127이면 254가 나오죠. 131과 131이면 262가 나옵니다. 자, 얼마 차이나? 8개 차이 나죠? 그래서 틀렸다. 오케이? 뭐야, 답 이거밖에 없네? 동그라미 쳐놓고. 131의 i2는 용기 가와나에 모두 존재한다. 그렇죠. 어딘가에 다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하죠. 동위원소 기억나십니까? 원자 번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질량수가 달라요. 왜? 중성전수가 달라서. 하지만 화학적 성질은 같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젓갈색이 이게 이제 젓갈색이에요. 젓갈색인데 이게 기체가 샥 돼서 진공이 칸막이 제거하면 기체가 샥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색깔이 처음에는 진했다가 점점점 옅어져서 어느 정도 색깔이 있으면 끝나버립니다. 즉 동쪽 평형까지 가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가 이후에는 Br2한 액체와 기체가 존재하고요. 그렇죠? 액체와 기체 상태로 둘 다 존재하고 증발 속도는 가와 하나에서 항상 일정하다. 당연하죠. 왜 항상 일정하냐?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렇죠? 여기 답이 있잖아요. 이렇게 온도 일정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에서 동쪽 평형 상태 도달한다. 동쪽 평형 상태 도달하니까 색깔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을 읽어볼까요? 칸막이를 제거하고 충분한 시간 방치한. 이게 뭐야, 이승엽? 글씨 어떻게 써놓은 거야? 충분한 시간이 방치한. 죄송합니다. 용기 내부로 관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나에서는 동쪽 평형 상태 도달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어디 갔냐? 5번이 되겠다. 이렇게 답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 문제. 이런 게 이제 킬러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학생들의 등급을 갈라야 되니까. 누가 봐도 암모니아인데요. 일단 보시면 1리터에 1몰이죠. 그러면 1몰농도입니다. 이럴 때 쓰는 건 다 몰농도를 써요. 그래서 x 더하기 3y가 있고 2젯이 있죠. 그런데 얘가 1몰농도를 썼어요. 그런데 반응 전, 반응 후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끝나고 났더니 젯이 0.4야. 0.4면 5분의 2 아닙니까? 끝날 때 얘가 5분의 2네? 그럼 얘가 5분의 2 반응했단 얘기죠? 그럼 빼기 5분의 3 반응했단 얘기죠? 그럼 빼기 5분의 1 반응했단 얘기죠?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얼만큼이야? 5분의 4가 되고 여기는 5분의 2가 되겠죠? 자, x분의 y니까 4분의 2가 되죠? 그럼 2분의 1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 사실은 살짝 쉽게 냈는데요. 여기가 1리터가 아니라 0.5리터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부피를 가지고 부피가 변하면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수능까지도 연계해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대신 몰농도가 변수가 될 거다 예언합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갈까요? 그림은 진공 상태에서 용기 A하고 B에서 액체 X하고 Y를 각각 넣었고 X는 50도씨, Y는 25도씨 별표 쳐라. 왜냐면요. 이 압력과 요 압력이 똑같아요. 짜잔. 그럼 얘는 50도씨인데도 엄청나게 날아가겠지. 근데 그 힘과 25도씨에서도 날아가는 그 힘이 똑같아. 이거 액체 A하고 X하고 Y가 있는데요. 야, 이런 거 진짜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만 배우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마 우리 오프라인 학생들한테는 제가 증기압력 얘기했죠. 제가 깁스 프리 에너지까지 얘기했어요. 오프라인 학생 어제 수업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 얘기할 때 진짜 이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에 모 구가 있죠. 분땡구 이런 거 있잖아. 땡당구. 거기에 모 학원에서 제가 우리 친위대들 강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교 1등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애들 보면 나는 전교 1등을 못 해봐가지고 되게 좀 행복해요. 내가 쟤를 키웠다니. 근데 사실 지가 큰 거죠. 지 스스로가. 아무튼 화학은 저한테 배우고 있는데 제가 깁스 프리 에너지를 얘기하고 화투 내용을 얘기하고 증기압력을 얘기할 때 딴 학생들은요 인상을 쓸 때가 있어요. 저걸 왜 배우지? 우리 범위 아니잖아. 이럴 때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꼼꼼하게 적으면서 씩 웃으면서 공부해요. 좀 어려운 걸 즐겨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참 좋아요. 제가 이게 나올 줄 알고 얘기한 건 아닌데 보세요. 압력 P입니다. 잘 봐야 돼. 압력 P인데 압력이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얘하고 압력이 똑같죠. 그러면
곡선을 두 개를 그어주는 거야. 이렇게. 짜잔. 그런데 여기가 온도입니다. 온도면 또 여기가 앞이니까 25도. 여기가 얼마야? 5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50도짜리니까 요게 뭐예요? 용기가 액체 A가 되겠고, 액체 A, 말이 안 나와. A에 있는 액체 X가 되겠고요. 얘가 Y가 됩니다. 같은 압력일 때 이렇게 두 개 그려놓고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래프를. 오케이. 그러면 같은 온도일 때는 누가 더 잘 날아가? Y가 더 잘 날아가. 이게 증기압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갑시다. 50도씨에서 X의 증발 속도는 25도씨의 Y의 증발 속도보다 크다겠어요. 자, X의 증발 속도가 Y의 증발 속도보다 크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들은 증발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증발 속도가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단위 면적에 쾅쾅쾅쾅쾅 부닥치는 것이 바로 압력입니다. 근데 어떤 거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쾅쾅쾅쾅쾅 많이 쳐요. 그럼 압력이 커지겠죠. 어떤 거는 속도가 느려요. 통통통 쳐요. 그럼 압력이 느려지겠죠. 오케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런데 지금은 서로 압력이 똑같아. 압력이 똑같다는 얘기는 서로 쾅쾅쾅쾅쾅 치는 힘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속도가 같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온도가 같으면 속도가 같습니까? 자, 속도가 같다는 얘기는요, 온도가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 25도하고 50도 온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X 같은 경우는요, 50도가 돼야 그 압력을 냅니다. X는, Y 같은 경우는 25도씨만 돼도 그 압력을 내. 왜 그러냐? X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요.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웬만한 온도로는 이거를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온도는 다르지만 압력이 똑같아. 압력이 똑같다는 얘기는 밀어내는 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같은 액체를 볼 때는 온도가 커지면 속도도 커져. 온도가 작아지면 속도도 작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서로 다른 액체야. 왜? 잡아당기는 두 개의 힘이 서로 다르다고. 즉, 분자 간의 인력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놈은 25도에서 빵빵빵빵빵 치고 어떤 놈은 같은 25도에서 통통통통통 치고, 그러니까 Y는 빵빵빵빵 치는 거고 X는 통통통통 치는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같은 온도일 때는 이 인력이 작은 Y가 더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온도를 얘는 25도로 하고 얘를 50도로 올려줬더니 드디어 쾅쾅쾅쾅쾅 똑같이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속도가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크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마치 온도가 높으면 속도가 클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같은 하나의 액체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액체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이거 상당히 어려운 보기예요. 니은. 용기 A에서 X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다. 이미 여기는 다 동쪽 평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A건 B건. 그래서 맞고요. B에서도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1번만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죠. 기억 보기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보고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강의 보고 구독, 좋아요 안 누르는 친구 있더라. 조심해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 가는 10도씨에서 물 50g에 그랬어요. 그래서 18g을 넣어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여기 보시면 10도씨에서 31이야. 그러니까 10도씨에서는 최대 31g을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8g 다 녹았지?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거는 물 100g일 땐 얘기야. 용량이 100일 때야. 근데 용량이 어떻게 돼? 50이 됐어. 그럼 반 줄었죠? 같은 10도씨가 됩니다. 그럼 얘는 15.5g만 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3g은 석출되어 있겠죠. 즉 이렇게 있으면 15.5g은 녹아 있고 여기에 나머지 3g이 된다. 잘못 얘기했죠? 18g에 해당하는 거 2.5g. 2.5g은 석출돼서 이렇게 동적 평형이 되고 있는 포화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야 돼. 용해도 100. 이건 다시 따로 제가 용해도 특강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억. 가에서 KCl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는 같다. 마치 과포화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왜? 포화라고 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실제로 녹아있는 양은 15.5g일 거예요. 하지만 밑에 깔려있는 거는 2.5g일 겁니다. 이렇게 계산도 물어봅니다. 당연히.
가에서 KCl을 첨가하면 KCl의 수용액 농도는 증가한다. 아니죠. 농도는 어떻게 돼? 물이 담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이 15.5라고. 근데 이미 끝났단 말이야. 더 넣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디귿, 가의 온도를 40도씨로 올리고 오겠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평형에 도달하느냐 이 말이야. 자, 봅시다. 지금 가가 좀 어디 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0도씨가 됩니다. 100g일 때는 40g이 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용량이 얼만큼이야? 50g 밖에 없으니까 나는 최대 20g 밖에 못 녹아. 근데 나는 몇 g 있다? 18g 밖에 없다며. 그러면 2g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이게 포화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야.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예, 불포화라 그러죠. 불포화. 자, 여러분들 불포화가 되면 용해하고 석출 중에서 누가 속도가 더 빨라? 아직 용해가 더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서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같다. 요 보기 상당히 또 어려운 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보기 두 가지를 잘 헤쳐나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고하겠습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 여기도 이제 K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이번 강의 여기까지만 하고요. 약 시간 한 25분, 6분 나왔는데 다음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